니켈은 그 은백색의 그 강한 강택이 있는 금속입니다. 철조 원소로 그 단단하며 그 연성이 뛰어나죠. 그 공기 중에는 변하지 않고 산화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그 도금이나 합금 등을 통해 그 동전 및 특히 요즘 뭐 식당의 그 위생이 필요한 곳에 쓰이는 그 스테인리스 스틸 등의 합금 재료로 사용됩니다. 그 니켈은 자성을 띠고 코발트와 함께 많이 산출된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니켈이 전기차 시대의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의해서 니켈 가격이 급등세가 감독되고요. 지금 사실 폭스바겐이나 BMW 등 그 전기차로 이행하는 회사들이 공장 중단 등 그 결국엔 전기차 값의 상승을 불러 수요 둔화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갈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이야기도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제 기업의 글로벌 그 공급망에 타격을 주는 가운데 전기차 업대가 가장 심할 것으로 봅니다. 니켈 등 핵심 원자재값 폭등은 물론 일단 일부 생산 공정에 차질을 주고요. 전기차의 그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폭스바겐의 경우 그 우크라이나에서 공급받던 그 전기 케이블 세트가 부족해서 그 독일의 그 드레스덴에서 생산하던 그 공정을 중단한 바가 있고요. 또 BMW의 자회사 그 미니도 옥스포드 주공장을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폐쇄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 미니 쿠퍼 SE 등 악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그 하이니켈 그 배터리를 주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니켈 가격이 폭등하면서 우리나라 그 하이니켈 배터리 3사가 좀 타격이 심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그 배터리 3사가 결국엔 전 세계 전기차 업계에 공급하기 때문에 전기차 업체들은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글로벌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 공급 측면에서 더 충격이 컸고요. 핵심 원료의 가격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는 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켈은 그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죠. 전기차 리튬 이온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이나 NCM 계통, 니켈 코발트 그 알루미늄, NCA 양극재를 사용하는데 양극재 내 니켈 비중이 높을수록 그 전기차 주행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그 배터리 그 니켈 함량을 60%에서 지금 거의 90%까지 높인 하이니켈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그 개발하고 있거든요. 러시아는 그 전 세계 그 니켈의 10%를 생산하고 있고요. 또 뭐 니켈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 가격도 급등세겠죠. 코발트 망간 가격도 뭐 거의 50% 100% 오르고 있고요. 구리, 알루미늄 등 주요 광물 가격도 급등세입니다. 이런 상황에 그 MB 정권, 그 지난 정권의 그 자원 외교를 그 적폐 취급한 현 정권의 그 형태가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한국 그 광물자원공사가 그 이 문재인 정권에서 그 적폐로 찍힌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매각을 서두르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그 광물 자원의 주요성이 커지면서 그 세계적으로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 역행한다는 점입니다. 광물 자원은 차세대 그 고부가 가치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많고요. 특히 구리, 니켈 등 현재 매각됐거나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 관련 광물들은 전기차, 수소차, 그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소재거든요. 구리, 니켈은 각각 1년 대비 거의 40% 이상 가격이 폭등했고요.
앞으로 더 폭등할 가능성이 많죠. 솔직히 매장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그 해외 자원 사업을 무조건 팔아치우면 중장기적으로 그 기업과 신사업 부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 2017년 전에도 그 한번 그때 기사를 메모해 놓은 걸 보면 그 광물공사가 그 파나마 그 코브레 파나마 구리광산, 호주 그 와이옹 유엔탄 광산, 아프리카 그 마다가스카르 그 암바토비 니켈 코발트 광산 등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그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조선일보에 또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전에 그 신문에서 읽었어요. 그 암바토비 그 니켈 코발트 광산 매각을 그 좀 유예하거나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그 전략 강부를 그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그 해외 자원 사업에 전 정권 적폐를 낙인 찍힌 상황에서 누구도 그 적극적으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그 당시 그 기운이었어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그 정치적으로 철퇴를 가하면서 그 옥석 구분 얘기조차 꺼내기 힘들고요. 기업들도 위험 회피에만 급급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 정권은 자원 개발 사업 분야가 그 얼어붙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얼은 걸 깨서 다 다른 데로 녹여갖고 다른 나라에 팔아버린 것 같습니다. 한국은 참 운이 많은 나라 같아요. 전 정권에서 이걸 팔라고 했는데 요번에 그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자마자 그 암바토비 그 광산이 판다 그랬다가 이제 안 파는 걸로 결론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암바토비는 그 한국의 첫 대규모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거든요. 희소금속인 니켈과 코발트를 주력으로 생산하고요. 여기서 뭐 아시다시피 니켈과 코발트 없으면 전기자동차 배터리도 없고요. 4차 혁명 시대의 핵심 강물로 꼽혀 그 주요 선진국은 치열한 확보 경쟁을 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선거 하나 때문에 해외 대규모 광산이 또 팔리지 않고 적폐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참 대한민국 국민들 굉장히 현명한 것 같습니다. 국내 그 배터리 3사는 니켈 대부분을 남미, 중국, 호주 등에서 들여오고 있는데요. 뭐 러시아가 수출을 중단한다고 당장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격이 문제죠. 특히 국내 기업들은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니켈 함량을 그 90% 이상으로 끌어올린 그 하이니켈 제품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하이니켈 배터리 보급이 늘면서 그 전기차 한 대당 니켈 수요가 이제 36kg에서 41kg까지 오를 수 있는 전망이죠. 한 대로 보면 한 5kg밖에 안 되지만 이게 몇백만 대 이상 넘어간다면 어마어마한 수요가 되죠. 또 스테인리스 강 등 철강 분야에 들어가는 니켈 수요까지 겹치면 세계적인 니켈 공급 부족은 고착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뭐 니켈 가격 폭등 원인으로는 뭐 러시아야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도 있겠지만 중국의 그 니켈 전문 그 배팅 업체 칭산그룹이 그 니켈 가격 하락에 강력한 배팅을 해갔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숏 커버링을 했다고 해요. 중국 그 철강왕으로 알려진 시ang 광다 회장은 그 상품 가격 전망과 관련해 파생상품 베팅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번 베팅으로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이상 손실을 본 걸로 봅니다. 아무튼 니켈값 급등으로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아프리카 광산 매각을 재검토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니켈 가격도 계속 오르고요. 리튬 가격도 계속 오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가격이 엄청 오를 텐데, 그러면 전기차 사업이 과연 진행될까요?
무조건 전기차 배터리를 늘릴 게 아니라 대책을 세울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배터리 생산 비용의 7-80%가 원재자 비용이고 배터리 가격 상승 압박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전기차에서의 그 해결 방안은 결국에는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배터리로 변신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솔직히 어떻게 보면 중국 전기차 산업이 발전하는 그 단계에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있거든요. 중국에는 리튬 인산철 만드는 공장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하이니켈을 추구하는 배터리 3사와 달리 중국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이미 성숙 단계에서 성장 단계로 거치거든요. 아시다시피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우리나라의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가격이 30-40% 이상 저렴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원자재 자체도 구하기가 쉬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를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배터리를 모듈화해서 이제 100kg 단위, 200kg 단위, 300kg 단위, 500kg 단위로 이렇게 분리해서 거리에 따른 배터리 모듈을 교체하는 배터리 스테이션 사업이 빨리 생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루에 100km 이내에 달리는 생활용 전기차를 굳이 500km, 600km 무거운 배터리를 달고 다닐 필요도 없을 거고요. 먼 거리를 달리는 차는 무거운 배터리를 연장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충전이 고민되면 배터리 스테이션에서 배터리만 교체하면 얼마든지 달릴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수량이 얼마 안 될 때는 모르지만 자동차가 10만 대, 30만 대, 50만 대, 100만 대로 넘어갔을 때 배터리 스테이션 모듈의 산업화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초소형 미니 자동차가 우리나라에도 빨리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자율주행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저렴하고 편리한 세컨드 차량이 생겨야 전기차의 재료 급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100km 이상 500km까지 가는 그런 자동차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는 하루 100km 이내에 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100km 이내에 달리는 자동차에 500km 달리는 배터리를 달 필요가 있을까요? 중국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배터리 용량을 절대적으로 줄이는 연구를 시행하고 표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표준화에 뛰어들어 국제화에 뒤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배터리 기술이 최고 좋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 좋은 게 산업화에 막힌다면 그거는 사용이 중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 좋은 기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용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진급이라도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하고 좋은 그런 배터리는 현재 있습니다. 굳이 너무 고급화에 지향을 하다가 중국의 뒤지는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난번 리튬에 따른 원소 그리고 오늘은 니켈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